1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1.8%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카시카리, 또 엔비디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이죠. 닐 카시카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이 시장을 또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발 훈풍 그 에너지는 여전히 있는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발 이슈 그 부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3%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700선을 넘나 싶었는데 역시나 좀 갈 곳은 멀어 보입니다. 2,686선.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0.8% 하락하면서 843선에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17,000선을 처음 넘고 엔비디아가 7%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사적 최고가를 쓰는 흐름들 잘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좋았죠. 하지만 이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됐는데 그 이유는 역시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미국의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국채 입찰 이런 부분이 수요가 부진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금리 상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욕장 같은 경우에도 5호장 들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반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이런 재료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전 11시 삼성전자 파업 이슈, 노조 파업 이슈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현 시점이 됐습니다. 그게 키입니다. 현재 1.4% 하락하고 어제 대비 37포인트 추락하면서 2,684선에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는요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는 어제부터 이제 있었는데 그 파업 소식 이후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쪽으로 매물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5,193억 원의 매도 출현 그리고 기관도 동반 4천억 원 이상 순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9,097억 원 순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의 흐름에서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 약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도 물량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반도체 강국의 면모가 있었는데 그 삼성전자 덕에 그런 부분으로 어려운 사업 현경을 맞다 보니까 CEO, 수장 교체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노조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는 일부 더 들어오고 있어도 SK하이닉스 흐름까지 막는 듯한 흐름들이 오후장에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 20만 원 선은 막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 투자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오늘 오후장 그 부분이 좀 성패가 알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차 전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 약한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만 오전에 이런 리포트는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무섭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 중국, 유럽 관세 정책 때문에 현대차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는 자체적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습니다. 6월부터 8일 그게 이제 나올 예정인데 어쨌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랜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기아차는 뭐 SUV 저희가 뭐 이런 이슈는 자주 다뤄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이익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삼성증권에서는 타진을 했고요. 원래 1분기는 비성수기였는데 그때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영업이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하반기도 긍정적이 있을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 호재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역시 1.8%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뭐 하나투자증권만 아니라 이제 오늘 나온 게 하나투자증권이라서 그런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펜트라의 매출 성장이 긍정적이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그 대형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1분기 예상 대비 양호한 실적을 냈고 앞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다 보니까 좀 열기가 식긴 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하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 진펜트라에 있으니까 그런 숫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 중에 KB금융만 다소 소폭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843선, 코스피와 차트 모양이 비슷하게 간다. 여러 가지 이슈를 동반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포인트 어제 대비 떨어지고 있고요. 자,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빼고 개인이 나홀로 2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의 흐름 만나보시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투심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에코프로 BM은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리포트 나온 이후 현재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HLB는 한 1%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그리고 HPSP가 2%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클래시스도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해외 시장의 판로가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영향을 좀 못 받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두운 투심이 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서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여기까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를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지만 삼성전자 시총 1위 우리 기업은 주저앉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답답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할 경제 지표로 상당합니다. 미국 쪽에서 뭐 PC 물가 지표 이거는 기준금리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도 있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관망 심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발 이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 용기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이 데일리 스핀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삼성전자도 2%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만하면 추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5장 느낌 좀 봐볼게요. 네,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양 시장은 오늘 가야 될 자리에 오히려 더 주저앉는 모습인데 시작과 동시에 이 간밤에 미 증시에서 일단 악재성 발언을 말씀하신 이름부터 이 매파적 이 성함이라고 볼 수 있죠. 닐 카시카리 이름까지도 카시카리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시가 돋는 이 느낌의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 니카시카리 연준 의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불안했고 그 불안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이 양매도 전 시장, 양 시장 모두 다 양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화가 또 나고 이 모든 책임을 니카시카리한테 돌리고 싶은 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원의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PC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가야 될 자리에 관망 모드에다가 니카시카리의 발언까지도 이어지다 보니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메모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깨졌습니다. 세럼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세럼봉의 기준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에서 나오는 세럼봉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악재가 돌출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악재가 나오고 그리고 6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세럼봉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하루만 더 보시라면 이 60일선에 빨리 내일 안착하지 못하고 내일 기술적 반등이 밑에 꼬리가 나오더라도 저항을 받는 자리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나마 오늘 코스닥은 하락률이 작지만은 올라간 것도 없기 때문에 약하게 빠지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돌리는 찰나에 나오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는 정말 뼈아프고 가슴이 너무 아픈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5일선 이탈한 자리에서는 세럼봉 같은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자 음봉의 바디 길이가 좀 짧죠. 짧은 가운데 이 거래소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동반 매도가 살짝 나오는데 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내일 5일선에 빨리 안착하지 않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제는 하방을 열어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오전장을 내일 중요시 보시고요. 거래소는 60일선 안착형 인텐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비중 조절 준비하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내일 5일선에 안착하지 않더라도 도찌나 팽이의 팬들로 인해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오후장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실적 테마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화장품, 그리고 2등은 반도체 설계, 온 디바이스 쪽이네요. 그리고 장기 테마는 산업 폐기물이 오래간만에 잡혔어요. 또 2등 원격 진료이고요. 자, 이를 보면서 어떻게 오후장 전략을 세워야 될지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좀 웃으시라고 닐 카시카리 이야기 드렸는데 저도 화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웃으시라고 이 연준 의원의 이름을 가지고 좀 우스개로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을 이어지는 징검다리 이 시간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로 인해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국장은 전기전자 반도체로 시작은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HBM과 관련돼 있는 몇몇 주도주 종목을 제외하고는 HBM의 관련 주들은
자, 오늘 영망치라든지 단봉의 연봉으로 외국인 매도가 출현이 되었고, 자, 오히려 더 온 디바이스 AI와 유로모픽과 그리고 DDR5 기판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몇몇 이 애플 관련돼 있는 기판과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올라오고 보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장은 음봉으로 출현이 되었었던 보합권 출발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1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악재가 있더라도 실적 관련돼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역시 강하다라는 생각에 밸류 쪽보다도 오늘 이 모멘텀 플레이보다도 오늘 밸류 쪽에 최강자인 화장품이 1등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자, 오전장과 오후장의 특징적인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몇몇 종목들의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진료 정부 정책 관련 쪽이고요. 2차 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이 그 공장 증설, 자, PNT 쪽에 이 종목 쪽에 이 그 설비 투자에 관련돼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센터라든지 마이크론 바이옴, 광모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대, 0.3%대, 0.003%대이다 보니까요. 자, 오늘 전체적인 반등이라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음봉보다도 양봉, 보합권이 좀 많다라고까지만 좀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최대 남단 도시의 라파 도심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 그 지질학적 리스크가 좀 나왔습니다. 라파 쪽에 탱크를 몰고 또 공격 앞으로라는 소식과 함께 중동 확전에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과 그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 상승에 있어 가지고 오늘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움직임이 없었던 이 조정을 좀 받았었던 에너지 관련 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틱톡샵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치맥 그리고 이재명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구리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하단에 보게 되면 0.7, 0.99, 0.5 큰 의미는 없이 오늘 관련주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 시장보다도 반대편에 있는 쪽이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보셨던 이 앵커님하고 같이 보셨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도 대부분이 오늘 음봉이다 보니까 거래소 상위 종목 섹터에서도 사실상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자, 보험 그리고 보험과 그 통신 증권사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의 60일선 이탈의 세련봉이다 보니까 오늘의 이 음봉, 양봉보다도 내일의 지지 캔들이 나오는 종목들 안에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고 개별 이슈가 어떤 종목에 개별 이슈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페론입니다. 샤페론은요. 자, 바이오 USA 참가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논의를 할 거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에 도착해 있고요. 자, 토니모리라든지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몇몇 아모레 G까지도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화장품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포착에 오시게 되면요. 피플바이오, 샤페론 그리고 신세계 건설, PNT 자, 그리고 토니모리 그리고 제주반도체 좀 몇몇 주요 종목들이 오고 있는데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의 태국 진출 소식과 함께 오늘 아침 일찍 상한가에 안착시켰고요. 자,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 자본금 확충,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이제 자본금 확충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엇보다도 지수가 더 걱정이지 종목이 걱정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대부분이 지수에 연동돼 있고 주요 종목들은 이 단봉의 음봉 아니면 5일선 살짝 이탈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투심이 살아야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장입니다. 내일 만약에 오늘과 함께 오늘 이 양시장의 세rum봉이 연속적인 음봉이 이어진다면
오늘의 양봉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기존에 좀 강했었던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발전 인프라 모멘텀 플레이 종목들이 오히려 더 내일부터 또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종목과 오늘의 섹터는 자, 이 깊은 음봉장에서도 그래도 추세가 살아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연속성이 가능하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 저희가 관심주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을 잠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잡혀서 말인데요. 저희도 있었죠. 4월 17일 관심주 토니모리가 37%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또 5월 21일 관심주 한국 화장품 제조는 25% 조금 더 수익률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5월 10일 관심주인데 실리콘2 무려 46%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좀 답답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종목 이데일리 스핀에서 5장 관심 전략에서 좀 찾아보시죠. 대표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들 약간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연속적인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많이 더듬죠. 정말 저도 화가 나고요. 어깨에 지금 파스를 2개나 붙였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의 양매도에 갈 자리에 못 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정말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쪽과 어떤 섹터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GST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LG전자가 쌓아 올린 데이터 센터의 이 냉조의 이 분위기가 사실상 이 앞으로의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열을 식히는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LG전자는 어제 간만에 급등 그리고 오늘의 갭상승 연봉 그리고 오늘은 GST가 연속성이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60일선 안착시키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GST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자, 2024년 이 데이터 센터 IDC용 액침 냉각 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액침 냉각의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죠. 액침 냉각 시스템은 특수 용액을 통해 데이터 센터에 열식히는 방식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열을 낮추는 공냉식에 비해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의 각광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올해 초부터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2만 원짜리 주식이 6만 원까지의 곱하기 3배가 올라갔는데 그로 인해 2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액침 냉각의 관련 이 종목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60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오늘 시작과 동시에 점핑 양봉에서 오늘 자리에 잡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영망치 양봉이 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진 않지만은 오히려 더 내일 시장이 반등이 나면 GST는 음봉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시초가 시장을 보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GST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가온칩스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가온칩스는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파트너 솔루션 파트너 이 회사입니다. 자,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고 밴디스 고객사를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회사인 AMD가 TSMC의 고객사 중 처음으로 자사 칩 파트너를 삼성전자로 바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형성을 했고 2개월간의 조정을 딛고 어제의 21선 돌파. 자, 오늘은 뭐죠? 네, 갭상승의 양선에
양선의 징검다리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오후장이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전환시켰지만 밀리지 않고 양선으로 지금 양봉에 팽이가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2시 반, 3시가 넘어가지고 양선뿐만 아니라 양봉으로 종가 관리가 끝까지 된다면 오늘 동시효과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장에 보합 출발 때 수급만 하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시게 되면 60일선까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가뿐히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자, 뭐니 해도 지금은 화장품 대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종목에서요. 자,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오늘의 아모레퍼시픽은 무엇보다도 다른 이 섹터의 주도 섹터들 종목 주도 섹터의 주도주보다도 자, 오늘 상당히 좀 깔끔한 캔들을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3, 4일 동안에 윗꼬리가 달리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단봉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 안착시키는 자리에서 오늘 양시장의 외국인들은 그렇게 매도를 해도 오늘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는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내일 만약에 5일선에 안착시키고 단봉에 거래량이 뚝 끊긴다면 전고점 18만 6천 원, 7천 원 자리를 기관과 외국인의 장중에 수급으로 도치뿐만 아니라 바디 양봉이 나오는 단봉의 양봉으로 만들어진다면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이제 마디 추세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담고 내일 양선에 한번 담고 5일선 이탈하면 바로 매도.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 밑에서 따라오는 5일선이 안착시킨 다음에 한 번 더 사고 그래서 추세를 한번 이어가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화장품은 이 어려운 약세 시장에서도 나름대로의 펀더멘탈과 하반기의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섹터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아니라 천천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 섹터는 여러분들 꼭 포트폴리오 비중에 10% 정도는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섹터로 판단이 되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 주도주 아모레퍼시픽을 세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정우영 대표님 언제 어디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 내일은 주식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내일은 방송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단 시장을 빨리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장중에 누군가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데일리 온에서 유튜브 8시 30분부터 매일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일 무엇보다도 비중 관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일 비중을 덜어내고 아니면 홀딩일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될지 그러면 덜어낸다면 10%를 덜어낼지 20%를 덜어낼지 내일 시작과 동시에 유튜브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시장을 보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30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좀 말씀드리면 한국과 그리고 그 아랍에미리트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랍 국가 최초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또 많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K-뷰티 인기가 날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30%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뭐 드라마도 있을 것 같고 영화, 유튜브 등에서 이 파생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콘텐츠 속에 사용되는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이 해외에서 불티 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액침 냉가. 네, 요게 좀 눈에 띕니다. LG전자가 미국 내 그 대형 데이터 센터 내에 냉각 시스템을 처음 공급하는 데 성공하면서 어제 부각을 많이 받았고 AI 열풍에 좀 올라탔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그 AI 빅뱅의 파장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뭐 전력기기 넘어서 이제 냉각 시스템 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냉난방 공조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전력 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나 전선은 지속적으로 관심사인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시키는 데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노조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피해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반도체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AMD 기업과 협력 관계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AMD가 삼성전자의 최첨단 8나노미터 그쪽 파운드리 공정에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AMD는 아무래도 설계에 강점이 있고 삼성전자 역시 제조 기술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부분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AI와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나눌 싱크풀 버블 맵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함께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오늘 좀 시장이 좀 어지러질한데 그래도 정신 좀 네. 바짝 잡고 저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 저희가 주제 화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위로는 좀 못 올라가는 상황.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에서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계속 피로감 있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은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 시즌에 그 시선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과연 이 실적이라는 기대로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예. 개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무언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변수 크게 보면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는 금리이고요. 또 하나는 실적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주 PCE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잘 나오면 당연히 시장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반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이 또한 시장이 이겨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연초부터 이번에 발표되었던 뭐 CPI나 PCE나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주식시장은 잘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가 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서 조금씩은 그 리스크가 희석되고 있다 그리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실적은 실적인데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듯한데 못 가는 거는 무언가 덩치가 큰 섹터가 지금 못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압니다. 반도체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세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늘도 화장품주 보면은 또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유독 반도체 쪽 삼성전자발 레거시 많은 기업들이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코스피가 결국 가기 위해서는 뭐 2분기가 되든 3분기가 되든 반도체 위주로 움직임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추후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반도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1분기 실적은 2010년도 이후에 네 번째 역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2분기는 사실 기대치도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3.5% 정도 눈높이가 좀 높아졌더라고요. 2분기 실적은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PB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이것 또한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섹터별로 조금 나눠서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전통적인 5대 주력 산업 이걸 어쨌거나 봐야 하는데 1차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분기가 조금 지나면서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크게 개선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꽤나 많이 올라갔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것. 그게 결국에는 주가의 큰 폭 상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라고 하는 면에서만큼은 잘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 아쉬운 건 이제 철강인 거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전망에 대해서는 그리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중국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보니 철강은 소폭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은 1분기 기준으로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당장 특정 분기만에 꺾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기타 섹터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현재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5대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2개가 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KB금융 이 금융주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섹터 자체는 사실상 실적에 의해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 배제하고 금융주는 지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편으로 1분기에 보였던 이 엄청난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적의 총 크기 자체는 1분기보다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조금 더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나쁠 건 없다라는 것. 그 점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의 호실적을 이렇게 견인하는 쌍두마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탑2의 섹터를 고르자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네. 네. 이게 과연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섹터이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잘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 또 그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기준으로 반도체의 경우 대단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살짝 실적을 소폭 하회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지 실적이 잘 나오거나 당장 전망이 조금 어둡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오르지 않았던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실적까지 조금씩 나온다면 주가의 상승은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전망도 더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완성차는 약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략을 지금 잘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판매 가격이 낮은 제품을 믹스해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만들어낸 모든 결과입니다. 이게 특정 분기 기준으로 바로 꺾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내신 반도체와 자동차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 우상향 기대감에 정책 모멘텀이 쫙 붙어주면 그런 부분이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뭐 2,800도 뚫고 3,000피도 갈 테니까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PB님이 그 화장품주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화장품주는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최근 보면 앞으로도 더 빛낼 수 있을지 사실 그 싱크풀 버블맵이나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지속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계속 잡히거든요. 네. 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시작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실적은 예. 이제야 제자리로 찾아오거나 조금씩 늘어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화장품 관련된 많은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사실상 대표적인데요. 힘을 못 썼습니다. 실적 자체가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타겟이 될 만한 시장에서 공략을 잘 해 나갔던 거죠. 중국에서 이게 일본이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현재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기타 많은 기업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뭐 미국, 일본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이 확실히 낮습니다. 동일한 브랜드고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를 함에 있어서는 판매 가격을 소폭 낮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동일한 재화라 하더라도 이게 소폭 유명세를 타게 되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브랜드 가치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사도 사실상 메이커가 너무 없거나 하면은 안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계속해서 그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저도 리포트를 꽤나 많이 읽고 왔는데요. 딱히 떨어진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실적 전망 자체라든지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였던 수준의 고점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마 상당히 낮은 가격 정도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호흡만 길게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APR 같은 경우에도 IPO 진행할 때 피부 미용 의료 기기로 피부과 가서 받으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기계를 써서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쪽에서 이제 클래시스도 네.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시황에도 오늘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제대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제 2분기는 또 성수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1분기에 의료,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주가가 유독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클래시스. 클래시스 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반면 좋은 실적을 보였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주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기업을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오늘 흐름을 보고 왔을 때는 비올이랑 제이시스 메디칼 이 두 기업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을 50% 수준을 넘거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성수기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60억 정도의 영업이익, 앞으로 이것을 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산재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 또한 지금 비올의 경우에는 16,000원까지 제시된 게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꽤나 많이 업사이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을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림과 동시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약간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어서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소폭 하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보이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치고 올라간 클래시스보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갈, 네, 이미 오른 거 말고 네. 그런 거를 목말라 하시잖아요. 네, 팁을 좀 들었습니다. 피비님, 근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섹터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애정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사실 좀 네. 예민하실 텐데 최근에 좋은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뭐 3분기는 괜찮겠지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던 뭐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그 이전까지 보면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사내 유보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와 우리 대박 나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우선은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초에는 올해 전기차 총 세계적으로 1,850만 대 정도의 판매를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1,600만 대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1분기 기준으로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322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아마 판매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소재와 또 부품 이 모든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에게 협상력에 있어서 이제 열의에 완전히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물량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던 것, 그 부분 또한 소폭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개선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은 월등히 더 걸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네. 어려움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호실적주는 무엇일지 그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2% 약세예요. 네. 그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도 선언이 돼서 네. 그것까지 함께 좀 아울러서 답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의 2분기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지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92.5%가 오른 7조 9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만 오늘 이 노조라고 하는 게 사실상 경영을 함에 있어서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죠. 네.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죠.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금 인상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입니다. 그게 오늘 주가에 소폭 반영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호실적주 그 삼성전자로 가면 네.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부진 털고 네. 저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뭐 여러모로 답답한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의 그 PB센터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산주 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하마스 전쟁까지 벌어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탈세계화 속의 자주 국방력의 강화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각국이 앞다퉈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무기 수출 경쟁 역시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K 방산 러브콜은 다행히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증권사에선 올해 연간 200억 달러 정도 신규 수주를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전시 편제와 또 실전 배치 검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차별화한 무기 생산 기술과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산 물자 가격, 이것도 수출 계약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K 방산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저희 준비 잘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